2024년 하반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마치 길을 잃은 선박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하락세를 계속 타고 있어. 한때 아시아 금융의 별로 떠올랐던 한국 증시가 이제는 무거운 짐을 진 채 휘청거리고 있지. 최근 이슈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폭증한 해외 직구 주물량이 눈에 띄어 국내 소비는 위축되고 있는 반면 해외로 향하는 소비의 흐름이 늘어가는 이 현상은 그저 내수 위축의 한 단면에 불과해. 이런 작은 이벤트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한국 주식시장 하락의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이제 그 숨겨진 11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자. 첫 번째,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 기대의 시장 상황이야.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은 최장기간 금리를 동결한 상태야. 한국은행은 10월이나 11월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어.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자본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이지. 한국의 기준금리는 3.75%로 미국보다는 낮지만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야. 이 금리 정책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하지만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 인하가 논의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곧바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미국의 높은 금리와 강달러 현상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야. 금리 인하가 실현되더라도 한국 시장으로의 자본 유입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 두 번째, 수출 의존 경제의 한계에 봉착했지. 한국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해. 하지만 2024년 들어 글로벌 무역이 둔화되면서 한국의 수출 기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어.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 경기 둔화는 한국 경제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어.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의 축소와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큰 타격을 받고 있지. 9월에만 해도 한국의 수출은 예상보다 7% 감소했어. 이처럼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 불안정할 때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경제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 해외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결국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세 번째, 낮은 배당 성향과 외국인 투자자의 실망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의 대기업들은 여전히 낮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높은 배당을 기대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익이 증가해도 배당을 크게 늘리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야. 한국 기업들은 이익을 쌓아 내부 유보금으로 남겨두는 경향이 강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있으면 배당을 받고 싶은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지. 네 번째,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정책의 변화가 리스크야. 정치적 불확실성은 항상 한국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어. 2024년 들어 정부는 여러 차례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었어. 특히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하락했고 대기업들 역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지. 정치권의 변동성과 경제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그로 인해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매력을 잃어가고 있어. 다섯 번째,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불안이 문제야. 글로벌 경기 둔화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외부 리스크 중 하나야. 특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는 계속해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신흥국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주된 요인이야. 유럽연합 역시 에너지 위기와 경제 침체에 직면해 있어. 한국의 주요 수출국들이 경기 둔화를 겪으면서 한국의 수출도 직격탄을 맞았지. 한국의 제조업 성장률은 2024년 9월에 1% 이하로 떨어졌어. 한국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은 그대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섯 번째, 북한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지. 비록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되었지만
북한 리스크는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어. 2024년 9월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고, 이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자극했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손을 떼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주식시장에서는 정치적, 군사적 리스크를 싫어하지. 7번째, 내수 시장의 침체가 문제야. 한국 내수 시장은 2024년 하반기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고물가와 금리 동결이 소비자의 지출 여력을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내수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 특히 유통업과 소비재 산업은 이러한 내수 시장 침체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어. 롯데쇼핑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전년 대비 1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기록했지. 내수 시장의 침체는 주식시장에서 내수 관련주들의 약세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8번째, 기술주 버블과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2024년 상반기 동안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 기술주들은 한때 높은 기대를 모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어. 특히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은 급등 이후 과대평가되었다는 우려가 커졌고, 그로 인해 주가는 급격히 하락했지. 기술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전체 주식시장의 하락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야. 9번째, 외국인 자금의 지속적인 이탈이 문제야. 2024년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꾸준히 자금을 빼고 있어. 미국의 고금리와 강달러 현상은 외국인 자금을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주요 요인이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때 주식시장은 마치 하늘을 나는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듯 하락하기 마련이지. 10번째, 기업 지배구조가 문제야. 한국 기업들은 지배구조 문제에서 여전히 발전할 여지가 많아. 대주주 중심의 경영 방식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준다. 한국 기업들은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야.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환율 리스크의 확대야. 2024년 하반기 들어 원화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환 시장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원화의 약세는 수출 기업들의 일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갈 때마다 환차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하게 되는 거지. 특히 원화가 빠르게 약세로 돌아설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를 신호로 자금을 빼나가며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게 돼. 외환 시장과 주식 시장이 동시에 불안정해지면 그 충격은 배가 돼. 외환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주식 시장도 자본 이탈을 겪기 쉽고, 이는 시장 전반의 유동성을 위축시켜 자금 경색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은 여전히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어. 12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장 신뢰도의 부족. 마지막으로 한국 주식 시장이 겪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그리 새로운 개념은 아니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신과 불안정한 정치 및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그 배경에 깔려 있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지배구조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야. 한국 대기업들은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개선의 속도가 느리고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소홀한 경향이 남아있어. 2024년 9월 기준으로도 한국 시장은 아직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부족하고 기업들의 배당 정책 역시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안전한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겪는 하락세는 단순한 외부 요인들에 국한되지 않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더라도
글로벌 경제 둔화와 같은 외부 변수, 그리고 지배구조 문제나 내수, 시장 부진 등 내부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야. 글로벌 경제와 연결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상 이런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란 쉽지 않아 보여. 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법이지. 금리 인하가 실현되고 글로벌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 배당 정책의 개선,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이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한국 주식시장은 한때 동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떠오르며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이제는 그 기대를 다시 현실로 만들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 오늘 왜 우리 주식시장이 떨어지는지 쉽게 이해했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당장 진행시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얘들아. 굿바이.